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학교가 통합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대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춘천 중심의 대학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한데요. 전국 최초 1도 1 국립대 모델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강릉 원주대 총동창회와 강원대 강릉 캠퍼스 노조원들이 강릉 대학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통합이 춘천 중심의 흡수 통합이라며 반발하는 겁니다. 이들은 5일 영동 지역 언론사 합동 인터뷰가 예정된 정재현 강원대 총장을 가로막고 캠퍼스별 자율권과 독립성 보장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캠퍼스 총장의 인사, 재정, 입지의 실질적 전권 보장과 인력 유출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장은 시민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통합대학 본부만이 장밋빛 청사진만 늘어놓으려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대인 강원대가 지난 1일 출범했지만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핵심은 대학 본부가 있는 춘천 중심의 대학 운영과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 감축, 장기적으로 캠퍼스 규모 축소 등에 대한 우려입니다. 강원대는 이에 대해 4개 캠퍼스가 각 캠퍼스 총장이 자율권을 갖는 전국 최초의 1도 1 국립대 모델로 출범했다며 개정된 학칙에도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 유일의 국립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통합을 통한 교육 혁신과 기회의 확장, 지역 산업과 연계한 연구 중심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과가 어느 특정 캠퍼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4개 캠퍼스에 균형적으로 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1도 1 국립대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강원도 전체를 하나의 혁신 생태계로 묶는 대한민국 최초의 고등교육 모델이다. 하지만 개정된 학칙에는 캠퍼스 총장 선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관련법에 캠퍼스 총장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실제 지난 1일 취임한 원주 캠퍼스 총장은 강원대 총장이 임명했습니다. 대학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평의원의 구성 방식도 논란입니다. 직능별 캠퍼스 구성원 수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한 규정이 캠퍼스 간 대표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월, 4월 중에 통합평의원회가 구성이 되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총장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신 상태고요.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이제 평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TF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면 그 구성원들이 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학생 3만 명, 교수 1,400명 규모의 국내 최대 국립대로 탈바꿈한 강원대. 1도 1 국립대 모델로 새로 출범한 강원대가 계획한 대로 통합을 이뤄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대 강릉 캠퍼스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5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강원도를 세계적인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이 정말 눈부시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도지사가 한 명 바뀌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고 있어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진태 지사께서 법 통과를 원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를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김 지사를 견제했습니다.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강원랜드가 사장과 부사장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을 맞은 가운데 지역사회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석탄산업 전환지역 지역살리기 공추위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미 27개월째 이어지는 사장 공백에 부사장까지 물러났다며 장기 경영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또 정부와 주무부처가 신임 사장 선임 로드맵과 강원랜드 미래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랜드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대표이사뿐만이 아니라 부사장까지 없는 사태에서 지역 경제 발전과 강원랜드 경영 안정에 대한 큰 우려를 많이 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해서 공추위는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 전환과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할 새 경영진을 조속히 선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분간 남한규 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강원랜드는 신임 경영진 취임 전까지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가지고 현장 안전과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직무대행은 카지노 규제 혁파의 성과와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을 위한 K-히트 프로젝트의 기틀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문마급 주민들이 반계리 은행나무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올해부터 반계리 은행나무 축제를 기존 하루에서 2주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 주민들도 축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1300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 반계리 은행나무는 매년 가을 압도적인 황금빛 자태로 전국에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원창묵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관광지 조성을 골자로 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총 25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관광지 조성과 함께 해당 부지 일부에 AI 기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워케이션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시 전담부서 신설과 연간 1,2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끼리 맡겨놨더니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허가 지원팀을 별도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인허가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발주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 국비 1,800억 원이 투입되는 정짓들 호수공원 조기 착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 예비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도시 발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후보라며 일자리 넘치는 경제시장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박현식 국민의힘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통일부 원주 이전을 골자로 한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원주를 우리나라의 실질적 통일 수도이자 세계적인 국방산업의 메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학협력 방산벤처 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해 2,000명의 청년들이 국방 테크 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주가 가진 사통팔달의 지리적 이점과 국방 역량을 결합하여 통합사관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재들이 모여들고 인구가 유입되는 활기찬 도시, 국방 인재 양성의 요람인 원주를 완성하겠습니다. 박현식 예비후보는 소설 귀레이기의 작가로 활동하다 최근 6.3 지방선거 원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전국 소년체전 2차 선발전을 겸한 제27회 강원특별자치도 회장기 유도대회가 5일 정선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유소년 유도선수단과 임원, 선수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8일까지 나흘간 정선군 정선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이어집니다. 정선군은 사북초등학교와 사북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최근 전국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내며 유도 명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북 우리 그 초중고를 중심으로 또 정선군 이제 관내까지 그 유도가 많이 그 파급이 돼 있어서 그 사북 초중고에 유도 체육관이 만들어지면 앞으로도 활성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연습을 하게 되는. 정선군과 정선군 체육회, 정선군 유도회는 앞으로 지역의 유도 대회와 전지 훈련 등을 유치해 유도 저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시민 주도로 건강 공동체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더 건강한 춘천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춘천시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4개 전략을 제시하고 걷기 문화 확산과 디지털 건강관리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건강 문화를 정착할 계획입니다. 횡성군 보건소가 5일 취약계층 결핵 및 호흡기 질환 무료 이동 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번 이동 진료는 평소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오전 10시에는 횡성 효주간보호센터를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횡성통합재가센터를 방문합니다. 검사는 흉부 X선과 폐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와 기초 체위 측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 공통 번호판이 전면 도입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국 번호판은 가로 21cm, 세로 15cm 규격으로 기존보다 세로 길이가 커지고 문자 크기와 반사 성능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이후 신규 사용 신고 또는 재사용 신고를 하는 모든 이륜 자동차는 전국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삼척시가 최근 1인 여행 증가 추세에 발맞춰 1인 관광객 환영 업소 인증제 참여 업소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1인 관광객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소에는 도 인증 마크가 제공됩니다. 또 혼밥 지도를 제작해 관광 안내소와 공식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해 홍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부안과 고창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서남의 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바람연금 형태로 주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군은 부안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연간 1,300억 원 규모의 이익공유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 이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 수준의 부안형 바람연금도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에너지법에 의해서 우리 부안 국민에게 돌아가는 그 이익 공유제로 약 1,3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일부는 고창군하고 어민들한테 떼어주고 나머지 한 880억을 가지고 우리가 바람연금을 할 계획이에요. 주민들이 매월 1인당 30만 원 이상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안과 고창 해역에서는 2.4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발전 수익과 함께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이른바 REC 판매 수익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익을 주민 기본소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 지원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로 설계하려면 조례 제정과 주민 합의 절차도 필수입니다.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 지원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로 설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건의, 조례 제정, 주민 합의 절차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해상풍력 주민펀드를 통해 배당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도입했고 영광군 역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바람에너지 기본소득은 해상풍력 사업의 수익 구조와
제도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포항군의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소득 모델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원주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군 유휴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가 직접 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진척은 없는 상황인데요. 당시 대규모 군부대 이전에 반발해 상경 집회까지 하며 민관군 합의를 이끌어냈던 주민들은 이미 확정된 사업이 왜 아직 시작조차 못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원주권 군부지 토지위탁 개발사업 계획안이 마련됐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원주 도심 군 유휴부지를 직접 개발해 2028년까지 수변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군수지원사령부와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 옛 국군병원 부지 등 120만 제곱미터를 개발해 주거, 상업, 학교, 공원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선 첫 군 유휴부지 개발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 발표 당시 개발이 예고됐던 1군지사는 물론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도 이처럼 철조망에 여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부 발표 당시 개발이 예고됐던 1군지사와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 일대는 여전히 담벼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옛 국군병원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원주시에 기부 체납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원주시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원주시에 확인한 결과 사업은 아직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소 규모가 작은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 개발이 1단계로 추진될 전망인데 역시 LH가 사업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2022년 출범한 민선 8기 원주시정에서 이 사업이 핵심 과제로 지속 관리돼 왔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당시 민관군 협의체를 만들어 군 유휴부지 개발 사업을 이끌어냈던 주민들은 의아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원주 도심에 대규모 유휴부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상경 집회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원주시, 시민단체는 매월 정기회의를 가졌고 군 유휴부지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해 사업이 곧 추진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국방부로 청와대로 매일 우리가 생업을 포기하고 올라가셔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그랬었습니다. 이 지방 정권이 바뀌면서 시청에서 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시 그걸 희지부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원창목 전 원주시장은 정부 차원에서 방향이 정해졌던 사업이 사실상 좌초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합니다. 당시에 시장시에서 저하고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LH 관계자 셋이서 협의했고 근데 제가 시장 자리를 떠나고 난 이후 그것이 결국은 물 건너갔는지 뭐 그 자리에다가 뭐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 반면 현 원광수 시장은 2019년 당시 정부의 우선 개발 사업 선정 자체가 공수표였다며 LH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그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구상안을 지금 제가 2번인가 보고 받았고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렇게 공수표 남발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무려 8년이나 늦은 203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전역에 남아있는 군 유휴부지는 축구장 200개가 넘는 규모로 추산됩니다. 민관군이 약속했던 사업이 가시화되지 못한 채 6년째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 유휴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